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추진한 지 3년 만에 본격 조성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군산자동차무역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구형주택의 분양가 이의 신청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가뜩이나 분양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고 익산시의회도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서수 평장 국도대체 우회도로 부지에 멸종위기 1급인 수원 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 전문가들은 도로가 서식지를 피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표지석과 파편 등 부재대만 발견된 익산 미륵사터 석 등을 3D로 복원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천년 전 백제석 등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 특별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추진한 지 3년 만에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시와 사업 시행자인 군산자동차무역은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에 토지를 매입한 후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모형수 기자입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대기업 폐쇄에 따른 고용위기 돌파구로 제시된 대책이 3년 만에 본격 추진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민간 사업자로 군산자동차무역을 선정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토지 매입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문을 열 계획입니다.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는 새만금 산업단지 19만 7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매매업체 210곳과 지원기관 73곳 등이 입주할 수 있으며 8,650대의 차량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경매 위주로 하고 기타 기존의 인천 지역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수출 상사들은 수출만 주로 한다거나 국내 매매만 한다거나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복합으로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특장차, 농기계 등 해서 내수도 하고 수출도 하고 복합적으로 운영할 생각이고요.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고용 창출과 군산함 물동량 확대는 물론 전기차 클러스터와 연계해 새만금 자동차 산업의 동방성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2천여 명 이상의 고용 창출, 생산 유발 효과로는 1,175억 원, 부가가치 효과 1,000억 원 등 군산함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산업 위기를 맞은 우리 군산에 새로운 동력으로 성장시켜서 하지만 개장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공공재원 499억 원은 확보했지만 나머지 1,010억 원은 민간 재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사업자로 선정된 군산자동차무역은 200억 원을 자체 마련하고 이달 말까지 810억 원은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확약서나 자금 차익 계약서 가운데 하나를 보증받아야 합니다. 군산시는 임대 분양으로 초기 투자비를 줄이고 사업자가 중도에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보증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겁니다. 사업자는 사업의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산업은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관사에서 1,200억의 투자 확약서를 이미 받아놨고요. 오늘 제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파이낸싱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될 거고요. 주관사가 자산운용사에서 아마 주관을 할 겁니다. 보증을 받더라도 새만금 산업단지는 상업지역보다 업종 제한 등 규제가 심하고 규모에서 월등한 인천의 오토밸리와 경쟁을 해야 하는 것도 과제입니다. 2년 뒤 준공되는 중고차 수출 복합센터. 군산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의 수질 개선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달성할 대안으로 조력 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안호영 의원은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죽음의 호수로 불린 시야호는 조력 발전을 시작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조력 발전소로 거듭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의 생태와 수질, 에너지 전환 문제를 고려해 관문 추가 설치와 조력 발전을 검토하고 새만금 개발 계획도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새만금 조력 발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 부지에 제강 슬래그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윤준병 의원은 어제 환경부 사단기관 국정감사에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새만금 매립지와 같은 저지대나 연약 지반에서 제강 슬래그를 재활용하려면 도지사의 인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지사의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제강 슬래그가 반입됐다며 즉시 걷어내 원상 회복하고 관계자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강 슬래그를 쓴 해당 업체 대표는 지난 2016년부터 환경 영향 평가나 도지사 인증이 필요치 않은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았다며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현준 LH 사장이 오늘 국가식품클러스터 집안 침하 현장을 직접 보고 피해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김현준 LH 사장과 함께 집안 침하 피해 업체들을 만났으며 이 자리에서 김 사장은 자신이 직접 나서 이번 문제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즉시 협의해 피해 기업은 물론 다른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도내 10개 지자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스스로 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 등에 나섭니다. 또 내년부터 신설되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 등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지원합니다. 한편 도내에서는 전주와 익산, 군산, 완주 등 4곳만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공 배달앱 배달의 병수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020 지원 사업에 선정돼 각종 할인 혜택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배달의 명수는 이벤트 사업비 등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용자와 가맹점에 각종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는 11월에는 주문할수록 커지는 혜택을 게임으로 제공하고 12월에는 설문조사 이벤트 참여자의 할인 쿠폰이 제공됩니다. 또 가맹점의 할인 쿠폰과 배달료를 일부 지원하는 가맹점 지원 사업이 추진됩니다. 익산 모현동 부영 2차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시 진행됩니다. 부영주택이 익산시의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며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인데요. 가뜩이나 분양가가 높다며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익산시의회도 적반하장이라며 부영주택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보도에 최정호 기자입니다. 조기 분양이 추진된 익산 모현동 부영 2차 아파트. 최근 부영주택이 34평형 기준 2억 3,225만 원의 분양가를 내세우자 주민들은 높은 분양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영주택이 익산시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부영주택은 부영 2차 아파트 감정평가액이 타 지역 아파트 시세보다 낮아 관련법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신청했다는 입장입니다. 익산시는 이의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새로운 감정평가법인 2곳을 선정해 재감정평가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재감정평가 결과는 다음 달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재감정을 했어요. 요청을 해가지고 내일이나 해서 업체 선정해서 재감정 들어가려고 그래요. 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가뜩이나 높은 분양가인데 업체 측이 오히려 재감정 평가를 요구한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재감정 평가 결과를 지켜본 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 거의 대목 막 긁어도 그냥 지켜보고 나서 이번 대응으로든지 무엇으로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익산시의회도 적반하장이라며 부영주택 측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부영주택은 임대기간이었던 지난 2017년 타일 균열과 벽면 누수 등 하자 발생에 있어서는 소극적이었다가 정작 분양가만 높게 책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주고 우리 시의 입장도 들었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절충안을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 감정으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 주민들 보고 니네 말은 뭐 전혀 필요 없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정은율 일산시장까지 나서서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이의 신청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업체와 주민들의 쌈방 합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조기 분양 전환. 높은 분양가 논란 속에 업체가 이의 신청까지 하면서 일방 통행만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남 목포와 경남 거제 등 다른 고용위기 지역 지자체와 연계해 정부의 기간 연장을 한 차례 더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기간 연장이 되려면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 기간을 늘리는 고시 개정을 하면 됩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은 현재까지 2차례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군산은 지난 2019년과 지난해까지 2차례 연장하면서 올해 말까지로 적용 기간을 늘린 상태입니다.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의 22년 저온 유통체계 구축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온 수송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와의 계약 재배, 매취, 수탁 과정에 필요한 저온 저장고를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23년까지 관련 조례 정비, 전담 조직 신설, 안전 분석실 설치 등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생산, 유통, 소비 단계까지 통합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익산 푸드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도내 환경 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12개 환경 기초시설에 1,800k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한 해 1,100여 톤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도내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 15곳에는 2,7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습니다. 어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보호수 지정, 지정 해제 및 이전을 할 때 심의하는 보호수 심의위원회를 두고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보호수 주변에서 시설 공사를 할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했습니다. 또 보호수나 보호시설물 등을 훼손한 이에게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한 차례 이상 정기 점검이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보호수는 수령 100년 이상의 노목, 희귀목으로 도내에는 총 20종 645그루가 지정돼 있습니다. 강팔문 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공기업 사장을 지내면서 민주당을 탈당했었기 때문에 복당은 곧바로 이뤄졌습니다. 강 전 사장은 민주당 복당에 따라 내년 익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익산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종인 수원 청개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서수에서 평장을 잇는 도로가 청개구리 주 서식지를 관통해 서식지 파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에서 4cm 정도 크기의 네 발로 풀을 꽉 잡고 높은 소리를 내며 우는 이 생물은 수원 청개구리입니다. 수원 청개구리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1급종이자 전 세계에 2천여 마리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도 파주와 충남 부여 등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수원 청개구리가 익산 황등면 신기리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수원 청개구리의 서식지가 서수 평장 간 국도대체도로 공사 예정지에 위치해 있다는 겁니다. 예정대로 도로 공사가 진행된다면 수원 청개구리의 주 서식지를 완전히 관통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익산국토관리청은 청개구리 서식지 이전을 해결 방안으로 내놨습니다.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청개구리를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옮기는 것은 개체의 멸종을 불러올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시도라고 말합니다. 개체 서식지가 정말 이 이주한 개구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서식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잘 모르는 상태이고, 지금 수원에서 그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했었는데 도저히 살 수 없는 서식지로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요. 수원 청개구리에 맞게끔 서식지를 바꾼다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실제로 그 문헌을 조사해 보면은 그런 대체 서식지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현재 도로 건설 구간은 원안에서 변경된 안으로 원안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청개구리 서식지도 보존하고 도로도 만들 수 있지 않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서수 평장 그 도로가 몇 개 안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원안이 있거든요. 지금 서식지에서 탑천 있으면 그 벗어나서 탑천 그쪽으로 원래 나는 길이었거든요. 이 같은 의견에 국토관리청은 지방환경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결론 내린 게 아니고 개구리도 보호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환경청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환경을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수원 청개구리. 국토관리청이 청개구리를 지키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틀째 1000명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3명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1048명, 해외 유입 25명입니다. 사망자는 21명이 늘어 2689명을 기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10시까지 2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명을 비롯해 군산 6명, 완주 4명 등입니다. 전라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주에서는 병원 내 감염이 줄을 이뤘고 군산은 코인 노래방 관련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887명으로 늘었고 감염 대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82를 기록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법정 보호종이 늘고 조류 충돌 위험은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강은미 의원이 환경부로 받은 본안에는 사업지 인근에서 멸종위기 2급 금개구리와 흰발 농개 등 36종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초안보다 9종류가 더 늘고 신공항 건설로 법정 보호종들의 이동과 회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조류 충돌은 군산공항의 사례를 들어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걸로 평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는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 A씨 등 2명을 오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보호소 유기견을 안락사할 경우 반드시 수의사가 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변은 A씨가 2018년부터 지속해서 유기견들을 안락사해왔으며 유기견들에게 마취하지 않고 심장 정지약을 투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전 소장은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안락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유기견들의 대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익산 미륵사터에서는 석탑뿐만 아니라 백제 석등의 흔적을 흩어진 부재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재들을 3D로 복원해 백제 석탑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백제시대 사찰 가운데 유일하게 석등의 흔적이 남아있는 익산 미륵사터. 미륵사터에는 3개의 탑과 함께 미륵불이 모셔져 있는 3개의 금당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각 탑과 금당 사이에는 석등 또한 있었다고 추정되는데 미륵사 동원과 중원에서 발견된 석등의 받침돌, 이른바 하대석이 그 증거입니다. 석등은 미륵의 설법을 빛으로써 나타내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불상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춘 석등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익산 미륵서터에는 7세기 전반 창건기 때 석등으로 알려진 조각들이 13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조각들이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각들을 한 곳에 모아서 3D 스캔을 하고 결손 부위를 디지털로 복원해서 원래의 모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백제 석등은 연꽃 무늬가 혼잎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 이러한 석등 재료는 익산, 부여, 공주에 걸쳐 발견됐으며 경주에서 발견된 겹립 연꽃 무늬와 비교했을 때 무늬가 크고 굵은 것이 눈에 띕니다. 백제 석등의 수많은 사진 자료를 모아 모형과 화면으로 복원해 손이나 리모컨으로 나만의 석등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원형을 그대로 전시할 경우 관람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백제 석등을 모든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정된 발판 위에서 합장을 하면 주위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는 석등은 이번 전시의 백미입니다. 익산 미륵서터의 석등은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백제 석등의 중요한 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각들을 모아서 디지털로 복원을 하여 원형을 추정을 해보아서 그게 바로 백제 석등의 원형이 되고 이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석등의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제 석등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특별기획전에서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을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KCN 하준입니다. 익산 지역의 공공개방자원 공유가 확대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공공자원을 179개를 추가로 발굴해 공유자원에 등록했습니다. 이로써 등록된 공공자원은 모두 281개로 코로나19 방역물품과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등입니다. 시는 앞으로 회의실과 체육시설, 공연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발굴해 익산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 제17회 보성문화상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전국 단위의 단일 테마 공모전으로 내일부터 12월 26일까지 박물관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전시작품은 대상 최서경의 연꽃 사리함, 금상 오종원, 김락현의 역사와의 동행과 유기현의 다시 태어나다 등 수상작 49점입니다. 익산의 시조인 비둘기, 시와인 국화는 물론 미륵사지 석탑, 왕국리 5층 석탑 사리장 엄구, 치미 및 보석박물관 건물 등을 모티브로 한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장신구와 관련한 5부제 작품 등이 출품됐습니다. 익산시와 대한장애인 태권도협회, 전북장애인 태권도협회가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영재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 태권도인 인식 개선에 대한 상호 협력과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교류가 본격화됩니다. 정원효 시장은 장애인 태권도의 발전과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D등급인 농업기반시설이 상당수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농어촌 공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도내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11개소에 달합니다. 농어촌 공사는 이곳에 대해 5년 안에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에 대비해 노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20일부터 6일간 경북 구미에서 열리는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체육회 소속 선수 314명과 임원 및 관계자 176명은 이번 장애인체전에서 종합 11위 달성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출전 종목은 양궁, 배구, 탁구, 테니스, 펜싱 등 25개입니다. 전북장애인체육회는 뇌성축구, 청각축구, 농구, 탁구 등 종목에서 우수한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19일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송하진 지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의 당일 배송 콜드체인, 저온유통 물류 시스템 구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전기요금 지원,
전북권 거점형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지원, 군산항 민자부두 활용 및 7부두 부지 조성 계획 검토 등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요청한 현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광역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시책 만족도 조사에서 전라북도가 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송 지사에게 감사패도 전달했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은 19일 응급의학과 진용우 교수가 대한응급의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진 교수는 대한응급의학회 온라인 대의원 총회를 거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그는 앞으로 1년간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대한응급의학회 국제학술대회 의장으로도 활동하게 됩니다. 전북대 의대를 졸업한 진 교수는 마취통충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대한응급의학회 고시 수련 교육이사와 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원광대학교가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차년도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로 22억 원을 확보하면서 3차년도 사업비로 67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영역별 혁신 전략을 평가해 차등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익산시와 전북연구원이 오늘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맞춰 익산시의 주요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혁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또 왕궁 특수지 무항해 숲 조성과 스마트 정책 사업 등 익산시 6대 미래 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익산시와 전북연구원은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전라북도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물론 농기계 사후 관리업소와 상설 판매장 등 모든 소유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미등록된 농기계도 과거 면세유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트랙터는 생산 연도가 1997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21만 원에서 362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콤바인은 생산 연도가 2003년부터 2012년까지인 경우 최대 155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이 찾아가는 예술무대 행복플러스를 개최합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4개 기관에서 5번에 걸쳐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익산 마한 로터리클럽이 익산시청을 방문해 나눔곡간 이용자들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백미 100포를 기탁했습니다. 군산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10월 23일까지 헌혈의 집에서 학부모와 보육교직원이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16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4도에서 15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